안녕하세요. 롤로맘입니다. EDD 전화 인터뷰에 대해서 요즘 강화되고 있는데요. 제가 그 관계 알려드리고요. 인터뷰 예상 질문들을 좀 정리해 봤고요. Employment Agreement, 즉 고용계약서가 필요하신 분들이요. 샘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고용 해지에 대한 Termination Letter 샘플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계속 전화 인터뷰 스케줄에 잡히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인터뷰 스케줄은 히어링하고 달리 EDD에서 전화가 와야 돼요. 그래서 언론 전화도 꼭 받으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인터뷰 전화를 계속 기다렸는데도 전화가 오지 않는 경우에 여러분들이 그냥 마냥 기다리시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EDD에 전화를 하시기에 너무 힘드셔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문의를 해두시면 답이 와요. 로그인 하신 후에 맨 오른쪽에 Contact Us를 누르시면은요, Appointment, Phone Interview, Eligibility and Payment Status라고 되어 있는 걸 누르시면은 적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제가 빨간 걸로 샘플 적어 놨거든요. 그래서 언제 인터뷰를 하기로 했는데 인터뷰를 하지 못했다라는 내용만 적으면은 2주 안에 답이 오게 돼 있어요. EDD에서 답이 왔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 정리가 되었다고, 그리고 Certified for Benefit 있으면은 계속 하라고 그런 간단한 안내가 오죠? 그러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신분 문제로 인터뷰를 해야 되는 분들은 그거하고 또 별개로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신분 증빙을 하는 서류를 반드시 보내시고 또 아이디미도 진행을 하셔야 돼요. 이 문제와 또 신분 증빙하지 않으면 다시 나중에 디스퀄리피케이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별개로 보셔야 돼요. 대부분의 인터뷰는 체류 신분에 대한 자격을 물어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일을 해서 실업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그걸 묻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 외에 예상할 수 있는 질문들이 있어서 제가 이거 간단하게 리뷰해 드릴게요. POA 하실 때 7번 질문에 대해서 몇 가지 집중적으로 묻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이 내용을 요약을 하면은 아이를 돌봐야 돼서 일을 못 하시는 분들 또는 독립계약자인데 일하는 게 정해져 있어가지고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는 분들, 기타 뭐 코로나하고 관련해가지고 수당을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일 시작도 하지 않았지만은 어디에 일을 하기로 했다가 취소가 되면서 실업상을 받는 케이스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중에서 몇 가지 제가 좀 팁을 드릴게요. 아이를 돌봐야 돼서 직장을 그만두고 실업수당을 받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어보실 거예요. 부부가 둘 다 실업수당을 받는지, 만약에 둘 다 받는다면 왜 부부 둘이서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지, 왜냐면 한 사람만 돌봐도 되잖아요. 그런데 스페셜 케어가 필요한 아이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받아들여지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부부가 둘 다 그 이유로 할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일을 하시는데 제한적인 문제 때문에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례가 부동산 에이전트예요. 집을 쇼잉을 제대로 할 수 없으니까 이런 분들은 부동산 라이센스 그리고 세금 보고 한 거 그리고 기타 클라이언트들하고 주고받았던 이메일이라든지 문자 같은 것만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미리 준비해 두세요. 가족이 코로나에 걸렸을 때도 실업수당 받으실 수 있어요. 돌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코로나 진단을 받으신 분과 실업상을 받는 분이 같은 주소라는 걸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들을 준비해 두셔야 돼요. 가령 은행 스테이트먼이라든지 빌링 스테이트먼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가족을 돌봐야 된다면 그분의 파지티브한 그 진단서와 같은 집 주소로 되어 있는 서류들을 모아서 같은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로 실업상을 받는다라는 것을 꼭 증빙해 두셔야 돼요. 이런 서류도 미리미리 준비해 두세요. 새로운 직장 일을 시작하려고 스케줄이 다 잡혔어요. 언제부터 출근을 하기로 하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일이 캔슬됐어요. 그런 경우에는 Employment Agreement, 즉 고용계약서 혹은 이메일로 노티스 받은 거 있죠? 일을 언제 시작해라 아니면 언제 이런 문제로 그만둬라라든지 각종 증빙이 될 수 있는 서류들은 다 모아두셔야 돼요. 그걸 제출하지 않으면 문제가 돼요. 지금 2019년도 소득 보고가 없던 분들이 2020년도에 새로 직장을 구했다가 취소되신 분들이요.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 특히 주의하셔서 서류 미리 꼼꼼하게 준비해 두세요. 이 질문을 많이 하세요. 이전에 실업이 되었다가 계속 직장을 알아보던 중에 코로나 때문에 직장을
구할 수 없다든지 인터뷰 다 잡아놨는데 인터뷰도 하지 못했다든지 이런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는 일 스케줄이 잡힌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한다면 실업수당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실업수당을 신청해서 받았을 때 증빙 서류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불이익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단지 나는 실업이 되었고 코로나 때문에 직장을 구하지 못했다 이런 경우는요. 대부분 아마 판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모르시고 그냥 막 신청해서 아무 대책 없이 받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1월 달부터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직장을 언제부터 일하기로 정해지지 않고 그냥 직장만 알아보다가 실업 상태에서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직장을 구하지 못한다. 이런 분들은 자격이 되지 않아요. 그럼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자격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EDD에서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필할 수 있으면 이전부터 계속 인터뷰를 보고 있었다는 거를 확실하게 증빙을 해서 최대한 어필을 해보실 수는 있지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판사의 재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해당되는 분들은 반드시 주의하셔야 돼요. 고용계약서 샘플은요, 온라인에서 저렴하게 구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샘플 보여드릴게요. 이거 링크 해드릴게요. 고용 날짜, 그리고 고용 포지션, 언제부터 일을 하기로 했고, 풀타임인지 팔타임인지, 그리고 시간당 급여가 얼마인지, 그런 내용들이 쭉 있겠죠. 그리고 페이는 시간당으로 줄 건지, 위클리로 페이 할 건지, 아니면은 뭐, 한 달에 한 번 지급을 할 건지, 기타 그런 정보들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요, 어려운 영어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화면 멈춰서 보시면은 대충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총 지금 페이지가 1, 2 있죠? 이 정도 샘플 선에서 고용계약서를 만들면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고용계약서는 직원 그리고 고용주의 사인과 이름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날짜도 적어야 돼요. 근데 지금 샘플은 날짜가 없는데 날짜 꼭 옆에 적으세요. 그래서 계약서라는 거는 양방 간에 사인이 있어야 되는 거가 계약서예요. 그래서 고용주, 직원 사인이 없는 거는 또 고용계약서를 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샘플이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무난한 것 같아서 제가 올려봤어요. 해고 통지서 샘플이에요. 이것도 보시면은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선이면 돼요. 코로나로 인해서라는 말을 꼭 넣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파이낸셜리 어렵기 때문에 직원 고용에 대해서 다운사이징 한다는 거예요. 즉 레이오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당신의 포지션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 날짜로 터미네이션 시키겠다. 그런 정도 내용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고용 계약서가 없이 구두상으로 일을 하기로 했다가 취소된 경우에는 이 정도 샘플이면 될 것 같아요. 언제부터 시간당 얼마로 일을 하기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일 자체가 시작도 하기 전에 캔슬 되신 분들 그런 내용 간단하게 적어봤어요. 그래서 이 샘플도 좀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영업자분들 사례는 맨 아래인데요. 정부 행정명령에 의해서 여러분들 시간 제한이 있는 거 있죠? 뭐 식당도 마찬가지고 그걸 증빙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비즈니스가 행정명령에 속해 있는지 그걸 증빙하시면 돼요. 자영업자분들 문을 열었지만은 넷인컴이 나지 않는 분들이요. 되도록이면 1시간 그리고 수입은 15불 이상으로 적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지로로 하셨을 때 EDD에서 간혹 가다가 까다로운 분이 인터뷰할 때는요. 어떻게 오픈을 했는데 넷인컴이 지로냐라고 그래갖고 그 원리를 몰라서 계속 스트레스를 주는 사례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1시간 15불 이렇게 적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도 증빙서류, 두 번째도 증빙서류, 세 번째도 증빙서류예요. 케이스가 많이 꼬인 경우에도요, 증빙서류 잘 갖춰서 다시 어필을 했을 때 받아들여지는 사례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중요한 거는 증빙서류를 어떻게 준비하는 거예요. 특히 캐시 수입만 있던 분들은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실제 하신 분들은 비즈니스에 관련 서류들까지 전부 다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캐시 거래가 좋지 않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제가 목이 너무 많이 쉬어가지고 목소리가 안 나와서 이틀 동안 녹음 작업을 못했어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계속 놓칠 수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작업을 했는데 목소리 듣는 게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좋은 하루 되시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